불과 한 3, 4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아 얘는 안 올라가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먼저 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입지를 낮추면 낮출수록 아직 못 올라간 게 있겠구나 그 생각이 바로 들죠. 아 이런 아파트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생각 들고. 랭구님, 네. 아 요새 저희 댓글을 보면은 네. 이런 댓글이 제일 많아요. 뭐죠? 성남이 오를까요? 처인구가 오를까요? 구리시가 오를까요? 다시 오를까요? 아 대체 앞으로 누구부터 오를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이제 지역이니까. 저는 이제 지역이라는 단어를 그냥 평당 가격으로 바꿔서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인구 아파트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라 처인구는 평당 1,500 정도 하거든요. 네. 더 저렴한 것도 있고 평당 1,500 아파트는 언제 오를까요? 뭐 구리시가 오를까요? 성남시가 오를까요가 아니라 구리는 평당 1,600 정도 하거든요. 제일 비싼 게. 평당 3,600짜리가 오를까요? 아까 성남시는 4천만 원 하거든요. 구정남도. 네. 평당 4천만 원 하는 데가 먼저 오를까요? 이렇게 질문해보면 상식이 있으면은 3,600보다 4천만 원이 더 비싸잖아요. 더 좋은 입지라는 거거든요.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고. 그 저기 오르면 그 다음에 오르겠구나. 이렇게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 말은 오르는 순서는 네. 비싼 네. 평당가 순이라는 말이네요. 좋은 순으로 당연히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거기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이제 부동산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먼저 오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오르는 게 있고. 자 그랬을 때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가격적인 흐름이에요. 가격적인 흐름에 있어서 저는 평당가 순으로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게 입지 순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뭐 구리, 구성남 이런 사례가 있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좀 많이 물어보는 게 과천이 많이 오를까요? 마포에 있는 공덕 인근이 많이 오를까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경기도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서울이 많이 오를까요? 경기도가 많이 오를까요? 사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그 두 개가 평당 최대 한 7천만 원까지 하거든요. 평당가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똑같다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말 길게 보면 장기로 보면 야, 그래도 호재가 서울에 좀 더 많기도 하고 인구도 좀 더 많기도 하고 또 주변에 이제 그 시세를 리딩하는 지역이 뭐 반포 움직이면 그 건너편에 있는 뭐 이촌, 한남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랑 가까이 있는 지역이 또 생각해보면 또 뭐 마포니까 마포, 용산, 투미 갈 수 있겠다. 근데 또 서초에서 내려가면 바로 또 과천이다 보니까 야, 과천도 못 가진 않겠는데 뭐 이런 생각 들면서도 되게 미세한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도권이랑 지방은 어때요? 일단은 저는 그것도 동일하다고는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평당 1억짜리는 지방에 없잖아요. 네. 평당 8천만 원짜리도 지방에 없어요. 7천도 없고 6천도 없고 5천도 없어요. 지방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건 평당 4천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지역이 서울만 있으니까 서울이 움직이는 거고요. 지방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갔다 그러면 부산에 제일 비싼 게 4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3천, 2천, 2천이 있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4천, 3천, 2천, 1,000순으로 움직인다고 보죠. 근데 이제 지방이 보면 부산도 있고 뭐 대구, 광주 지역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들 중에서 시세가 여기도 평당 4천, 여기도 4천 또는 3천, 3천 이런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3천, 3천이라고 해서 걔가 동시에 오르느냐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것도 지역적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수급이 또 너무 좀 꼬인다거나 또 공급이 너무 부족한 지역은 먼저 오를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천천히 오를 거고 그래서 지방은 지역별로 누가 오르냐를 맞추긴 어려운데 그 지역 내에서 누가 먼저 오르냐에 대한 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입지 평당가 순이다. 그러면 서울 4천만 원대랑 네. 지방 4천만 원대 네. 중에서 누가 먼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둘 다 노멀하다고 하면 그래도 수요가 많은 서울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근데 만약에 서울에는 미분양도 많고 공급 많은데 지방의 A 지역이 만약에 미분양도 싹 없고 공급도 없어. 그럼 당연히 저는 지방이 먼저 오른다고 보죠. 같은 평당가라고 보면. 실제 그랬던 사례가 너무 많고요. 그러면 가격의 흐름은 이제 조금 알았고 네. 이제 뭔가 재건축, 네. 분양권 이런 네. 종목에 따라서 흐름이 네. 또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람들은 리스크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장 이용 가능한 거, 제일 좋은 거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신축이 보통 먼저 오르죠. 그리고 그게 오르고 나면 바로 신축될 수 있는 게 재건축이거든요. 왜? 재건축 입지가 좋으니까. 오히려 신축보다 더 좋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흐름이 재건축 가죠. 그게 흐르고 나면 입지 좋은 재개발, 그 다음에 구축이 오르죠. 그 순서대로 보통은 다 움직여요. 그리고 최근에도 1, 2년 동안 그 순으로 좀 시세 회복을 했거든요.
결론은 시세 리딩을 입지 좋은 신축부터 간다. 그게 제일 무난하고 제일 비싸고 좋으니까. 그래서 딱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레벨은 입지가 좋은 신축. 걔가 모든 지역에서 먼저 움직일 거예요. 두 번째는 신축인데 입지가 안 좋은 곳이 있죠. 그 다음에 구축인데 입지가 좋은 곳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싸워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영역이에요.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입지 좋은 신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입지가 좋은데 구축이냐, 입지가 약간 안 좋은데 신축이냐, 이 두 개 싸우는 거예요. 누구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이제 그 각각을 봐야죠. 입지가 좋은데 얼마큼 좋냐, 그 다 봐야 되는 거죠. 너무 좋은 입지의 구축이면 사실은 걔가 먼저 올라가겠죠. 근데 애매하게 좋으면은 이제 좀 천천히 올라갈 거고, 그래서 입지 수준을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게 이제 구축에 이제 입지 조금 안 좋은 그 친구들이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겠죠. 근데 아까 전에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먼저 빨리 네. 흐름이 온다고 했는데 네.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냐면 재건축은 인프라가 이미 완성된 곳이잖아요. 재개발은 주변 인프라가 너무 열악한 곳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바꿔봤자 주변 그 열악한 인프라가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재건축이 좋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가격 평단가 흐름, 종목에 대한 흐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세 가지만 체크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입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니까 신축이냐 구축이냐를 떠나서 그냥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평단가가 얼마 하느냐, 그 입지니까 평당 가격이 얼마큼 높은지를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신축이냐 아니냐, 상품성. 세 번째는 입지랑 그 상품성 여부를 합쳐가지고 그 평단가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그 정도 체크해보면 거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용인 수지구에 네. 평당 2천만 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네. 이게 언제 오를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뭐 간단하죠. 용인 수지구에서 정말 비싼 신축은 평당 4천만 원 가까이 육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구축이라고 하면은 뭐 평당 1,500부터 정말 다양한데, 자 2천만 원이면 절대 신축은 아니거든요. 구축이에요. 자 그러면 구축에서 정말 좋은 구축 입지를 높이면 쭉 위로 올라가면 강남의 대치동이 나올 거예요. 그 친구는 구축인데 불구하고 평당 1억 하거든요. 평당 1억이에요. 5배 차이 나요. 근데 거기서 입지를 낮추면 잠실 구축이 나오겠죠. 평당 7, 8천 합니다.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당 나오는데 임해동이 나와요. 임해동 구축이 정말 오래됐는데 평당 3,800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어디 나오냐면 분당의 구미동이 나와요. 거기가 평당 3,000 합니다. 더 내려오면 수지구 평당 2,000 하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서부터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다 올라가고 그 다음 내게 오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심플해요.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신축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구축이 오르겠지 하고 이제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이분들이 혹시나 뭔가 네.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신축 오르고 나면 구축 오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잘 안 오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신축은 많이 올랐는데 구축은 이렇게 안 오르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송파 헬리오시티를 샀어야 되나? 아닌가? 그냥 나는 지금 아까 용인 수지구 살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라도 덜 올랐으니까 살까?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저는 그게 뭐가 조금 미스가 있다고 보냐면, 비교 대상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평당 2,000이면은 2,500, 3,000만 원짜리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평당 5,000, 8,000짜리랑 비교를 해요. 저긴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올랐으니까 그 다음 내 거 오르겠지? 가 아니라 그 사이에 올라야 될 순번이 쫙 이만큼 있거든요. 한참 멀었네요, 그러면. 한참 멀었죠. 그게 이제 놓치고 있는 거지.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예시를 좀 더 들어주세요. 뭐 그런 거죠. 좀 더 쉽게 하면 평당 2천만 원대를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원이 이제 경기도에서 대표하는 도시니까 100만이 넘는 도시니까 수원 구도심에서 구축 아파트 중에서 정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대표 아파트가 그 메타니브 하늘채라는 아파트예요. 네. 그 아파트가 위치가 무난하거든요. 단지도 크고 옆에 초, 중, 고 뭐 다 있고 뭐 학원도 옆에 인근에 있고 무난하거든요. 자, 근데 이 아파트가 평당 한 2,300 이 정도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네. 그리고 실제 그래프를 한번 보면 꾸준하게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당 2,000 초반밖에 안 하던 게 왜 이렇게 잘 올랐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 외곽에 또 신도시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수원에서 또 가다 보면 안산 나오고 안산 더 가다 보면 시흥 나오고 시흥 옆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그 시흥 105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시흥 105 신도시에 가면 제가 아무거나 샘플 하나 찾아볼까요? 105 신도시를 대표하는 아파트가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파크예요. 옆에 초등학교 딱 붙어 있고 공원처럼 조금 이렇게 편하고 뭐 상권도 멀지 않고 그렇거든요. 이 아파트가 지금 평당 2천이 안 합니다. 평당 1,900해요. 그럼 이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우리 아파트가 더 새 거고 좋은데 왜 안 올라가? 실제 그래프를 보면 잘 안 올라가고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아파트는 언제 올라갈까 이 고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더 좋은 입지를 봐야 되잖아요. 시흥에 있는 요 지역에 바로 옆에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흥 105 골드 클래스 이건 연식 좀 더 됐고요. 더 찾아보면 더 오래된 아파트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평당가가 1,600, 1,500, 1,400 계속 내려가요. 신축이 아니라 구축을 잡으면. 왜냐면 아까 메타미브 하늘채 같은 경우도 연식이 이제 꽤 됐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더 좋은 입지냐? 수원이 좋거든요. 수원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잘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원에서 평당 2,300짜리가 아니라 2,000, 1,900, 1,800 이 친구들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게 올라가야 아, 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이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그럼 덜 오른 외곽의 신축보다는 네. 입지 좋은 구축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이제 단점이 구축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수원만 하더라도 구축이 너무 많고 모든 지역에 구축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신축처럼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입지가 좋은 경우는 단단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천천히 좀 올라가긴 하죠. 근데 이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입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곳의 구축은 그 기울기가 더 낮아요. 그래서 거래는 되는데 거의 횡보하는 느낌이 들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구축을 사는 게 조금 네. 꺼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차라리 관심을 가져야 될 다른 곳은 없을까요? 신축은 너무 비싸고 또 너무 가파르게 또 올랐고 구축은 입지가 좋은 거는 또 잽싸게 올랐고 입지를 낮춘 구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투자로 봤을 때도 이게 제일 많이 못 올랐으니까 이걸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아, 근데 저는 그 사이에 뭘 하나 더 봤으면 좋겠냐면 제가 아까 종목별 흐름 알려줬잖아요. 네. 신축 다음에 뭐가 간다고 했죠? 재건축. 재건축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입지를 좀 내렸을 때도 그곳에 재건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급지의 재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2급지 이하의 재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걔가 먼저 오를까? 그냥 그 동네에 그저 그런 구축이 먼저 오를까? 아.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서울에서 누가 봐도 좋은 1급지의 재건축 하면 기본적으로 여의도 이런 거 나와줘야 돼요. 아. 여의도 재건축, 이촌동 재건축, 잠실 재건축. 아. 시세 보면 신축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그럼 거기서 입지를 더 낮추면 어디로 갈까 될까요? 입지가 꽤 좋지만 약간 애매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송파에 가면 송파 재건축 3인방이 있습니다. 그 대장 말고 그 송파동에 가면 거기 가면 뭐 한양 1차, 미성, 삼익 맨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 아파트 시세를 보면 사실 송파에서 누구나 잠실 좋아하고 그게 안 되면 뭐 헬리오시티 같은 뭐 신축 좋아하고 송파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사람 지금 많이 없어요. 시세도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보면 시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샘플로 제가 하나 띄워보면 이 실거래가를 보면 24년 8월 달까지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잠시 S 같은 경우는 23년 2월 달부터 바로 바바바바바바 계속 올랐거든요. 얘가 한 템포 많이 느리죠. 1년 이상 늦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흐름이 그 다음 흐름이니까. 그 친구 다 가고 나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거래 찍고 최근에 호가 나온 거 보면 굉장히 높여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가락 삼익 맨션 같은 경우도 가만히 가다가 갑자기 위에서 거래가 탁 되면서 거기서 호가가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불과 한 3, 4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아 얘는 안 올라가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먼저 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오금에 있는 현대 2, 3, 4차 있거든요. 대단지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정고점 회복했거든요.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입지를 낮추면 낮출수록 아직 못 올라간 게 있겠구나. 네. 그 생각이 바로 들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생각 들고, 만약에 송파는 입지가 누가 봐도 좋으니까 에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입지를 더 낮추면 이제 강동구가 나올 거예요. 강동구에서 이제 3위 그린맨션, 이제 2차 이런 단지를 보면 전부 다 완전 초기 재건축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진행이 많이 된 재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기 재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딱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구축 아니에요. 아직 뭐 재건축 한참 남았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애매한 구축을 사는 것보다 이게 지금 낫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뒤늦게 점프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강동구에서 입지를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못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겠죠. 거기서 사면 돼요? 저는 구축을 살 바에는 이런 걸 사는 게 낫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너무 세대수가 작고 나홀로고 용적률 너무 높고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노멀하고 대단지고 그리고 입지 자체가 그 안에서도 웬만큼 괜찮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검토 대상이다. 그래서 2급지의 가성비 초기 재건축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아까 네. 전에 말씀해주신 뭔가 송파 여의도 같은 네. 진짜 비싼 1급지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네. 조금 입지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 그런 재건축도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왜냐면 지금은 실거주장이잖아요. 네. 실거주장인데 누구나 신축 살고 싶죠.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산다고 하면 눈높이를 낮추다 보면 당연히 가성비가 있는 2급지의 구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잖아요. 재건축은 갭 투자를 하기에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실거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뭐 10억짜리라고 하면 전세가 2억, 3억 한단 말이에요. 갭 투자를 어떻게 해요? 근데 실거주를 하면 대출을 하잖아요. 대출 비율을 생각해보면 전세가율이나 대출 비율이랑 비슷해요. 결국 이걸 몬테크라고도 얘기하긴 하지만, 근데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구축에 살 것 같으면 이렇게 이슈가 있는, 네. 계속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그런 재건축도 나름 입지가 양호한 곳은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아파트나 뭐 88년대 아파트나 연식이 5년, 7년밖에 차이가 안 나기도 해요. 어차피 구축이에요. 그러면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것도 우리가 재테크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무조건 이것만 된다가 아니라 어차피 두루두루 보실 텐데 이것도 하나의 무기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재건축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재건축 잘하는 방법도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보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뭐 혹시 니즈가 있으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구독자분들 네.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면 또 네. 재건축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